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포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뭐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누적 도수라는 개념도 있네. 배웠냐? 옛날에? 누적 도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상대 도수는 배웠지.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전체 그룹 중에 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상대 도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평균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을 거야. 분산에 대한 얘기도 잘 알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같이 앉아. 늦지 말고. 늦으면 좀 연락 좀 하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 어떤 수행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을 받을 수도 있고 20점을 받을 수도 있고 30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명수를 내가 한번 조사를 했대. 그래서 몇 명이 점수를 받았냐면 예를 들어 3명, 5명, 2명이 이제 이런 점수를 받아서 전체 인원이 이제 토탈 10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걸 니네가 몇 학년 때 하냐? 몇 학년 때 하니? 중학교 몇 학년 때 이거? 한 적이 없니? 3학년 때? 그러니까 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잘 기억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는 거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다은아, 계속 깨울 수 없어.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죠. 10점짜리가 3명이고 그 다음에 20점짜리가 몇 명이고 5명이고 그 다음 30점짜리가 2명인데 걔를 전체 인원수인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30, 130, 60, 190 그래서 얼마? 아, 얘가 19점이 바로 얘네들의 평균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니네 혹시 분산의 정의가 혹시 뭔지 기억나니? 분산? 자,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무슨 말이냐? 이 그룹은 현재 지금 10점이라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가 마이너스 9점이야. 그래서 편차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편차. 자, 편차라고 해서 각각의 그 도수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모자라고 났느냐를 나타내는 편차는 그럼 이 그룹은 이제 편차가 마이너스 9점이고 얘는 플러스 1점이고 얘는 플러스 11점이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첫 번째 그룹의 편차 제곱인 81에 근데 3명이 그만큼의 편차 제곱을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 그룹은 편차 제곱이 1이죠. 5명이 이제 그런 편차 제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편차 제곱이 121. 근데 몇 명이 가지고 있냐면 2명이 이제 그런 편차 제곱을 갖고 있어서 걔를 전부 다 해서 10으로 나누신 거. 얘를 이제 우리가 분산이다 라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을 배우는 이유가 다 있겠지. 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243이고 얘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얘는 이제 242가 되고 그럼 얘랑 더하면 485에 490 그럼 490을 10으로 나누니까 49가 분산 그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라.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얼마가 된다? 7이 되게 된다. 잘하는 게 이제 니네가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 이 방법 있잖아. 분모가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써보면 10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분의 5 그 다음 30 곱하기 10분의 2라 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을 0으로 하면 민이라고 해. 민. MEAN.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통 약자로 쓸 때는 우리가 M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니네가 여태까지 사용했지만 그 관계를 니네가 몰랐었던 예를 들어 각 그룹의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전체 인원수가 10명인데 이 그룹이 차지하는 사람이 10명이니까 10분의 3이 바로 이 그룹의 상대 도수. 그럼 여기 이제 전체 10명인데 5명이니까 10분의 5, 10분의 2가 각 그룹의 상대 도수죠. 그래서 사실은 평균을 구하는 이 방법이 우리가 뭐 10점인 애가 몇 명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그룹의 점수가 10점인데 그것의 상대 도수가 10분의 3이죠? 걔를 곱했어. 자, 두 번째 그룹의 변수가 20인데 걔네들의 상대 도수인 10분의 5를 곱했고 자, 세 번째 그룹의 변수가 30인데 그것이 상대 도수를 또 이렇게 곱해줬죠. 근데 상대 도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확률이야. 선생님 갑자기 또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요? 상대 도수라는 건 전체 중에 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게 되고 내가 이 10명 중에 이미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그룹이 선택될 확률을 사실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어떤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어떤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어떤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걸 더함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균을 새롭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라. 자, 이게 바로 이 단원에서 새롭게 너에게 제시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예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2페이지에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씩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확률 변수라는 얘기를 볼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봐. y는 2x 빼기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변수야. 그냥 변수. x가 1이 되고 x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데 전혀 확률이랑 연관성이 없어. 얘는 그냥 변수야. 근데 그런 변수들 중에서 그것이 각각 취하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값들이 확률하고 매치가 될 때, 확률과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걔를 뭐라 한다?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자, 밑줄 칠게. 자, 뭐 시행에서 표본과 이거 다 중요하겠지만, 자,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라 하고, 자, 확률 변수를 쓸 때는 보통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특정한 어떤 소문자 x를 취할 확률을 바로 px는 x.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이 애에서 px가 10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니네는 10분의 3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뜻이야. 지금 배운 기호가 이거죠. x가, 그 확률 변수가 10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그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시오. 10분의 3. 그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x가 뭐 20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럼 뭐 10분의 5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했었다는 거야. 각각의 변수와 그 변수가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자 상대 도수를, 더 이상 도수가 아니라 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 도수이자 확률을 나타내는 이런 분포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하냐?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이 표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 편차 이런 것도 안 구해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평균분산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적어놔봐. 주변에다가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의 한 예구나. 자, 변수가 그냥 막변수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 또는 상대 도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표들을 우리는 바로 확률 분포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로 3번에 보면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배우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산 확률 변수 이것도 밑줄을 칠게. 자,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얘를 우리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라 해서, 자, 3번 가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니네가 또 밑줄을 쳐주길 바랍니다. 자, 개수가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처럼 셀 수 있는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확률 질량함수라는 말이 좀 왠지 왜 또 과학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자, 우리 버전으로 쉽게 설명할게. 확률 질량함수 가로 치고 밑에다 뭘 하면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고 적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버전으로 설명해보자면 확률 질량함수는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워낙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모든 확률의 값은 0과 1 사이다. 1번 동그라미. 자, 2번 동그라미를 보면 지금 성질 설명하는 거야.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얘기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냥 밑에 있는 뭐 3번, 4번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방금 아까 거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어떻게 평균을 구한다고?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것이 평균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배우고 나면 이건 솔직히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평균을 구하는구나. 자, EX 어떻게 구한다?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을 얘기할 때 EX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 expect X라고 해서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까 평균이가 몇 점인지 기억나는 사람? 평균 몇 점인지 기억나는 사람? 왜 19였었어, 그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명을 뽑을 때 걔가 19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근데 평균이 19니까 19를 기대하겠지? 약 19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그제? 그래서 이제 평균을 다른 표현으로 쓸 때, 약간 함수적인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이제 EX라고 하는 expect X, 기대하다, X에서 기대하다, 뭐 이런, 이게 쓰는데,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첫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자, 두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자, 세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함으로써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된대.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분산은 우리가 기호로 보통 뭘 사용하냐면 VX를 사용을 하고 또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해. 자, 표준 편차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요거지? 요거 대문자 시그마, 이건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쓰는 거야. 꼬리가 좀 약간 짧아.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얘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앞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분산은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예, 두 친구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아까 분산의 정의가 뭐랬죠? 기억하는 사람 아마 있을 텐데,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 순수한 정의가 적혀 있지.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여기 봐봐라. 각각의 변수에서 그 평균을 뺀 거를 우리는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자 기대값이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마지막 부분에 밑줄을 칠게.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할 방법이야. 니네가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무조건 이 방법을 사용을 해. 가장 마지막. 자, 뭐라고 기억해 두냐? 헷갈리면 안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 이따 쌤이 증명해 주긴 할 거야. 분산할 때 증명하긴 할 텐데.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서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표에서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대. 일단 방법만 먼저 기억해 두자고. 유도는 좀 이따 해줄게.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뭔 소리냐? 선생님, 그럼 한번 분산을 구해 봅시다. 오케이? 분산을 구해 보면, 자, 첫 번째 변수를 제곱한 100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얼마를 곱하냐면 10분의 3을 곱하고, 자, 두 번째 변수의 제곱인 400에다가 그거의 확률인 10분의 5를 곱해주고, 10분의 5를, 자, 세 번째 변수의 제곱인 900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2를 곱해주고,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게 바로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야. 각각의 변수들을 제곱을 했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한 게 바로 뭐냐면 제곱의 평균. 자, 아까 평균 얼마랬지? 19였지? 그래서 19의 제곱을 빼자.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의 제곱이야.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분산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 된대.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왜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이거 성질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숫자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해서 쌤이 지금부터 왜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서술형도 종종 나와요. 유도해 보시오라고. 자,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테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 야, 여기 변수가 n개가 있었대. 첫 번째 변수 x1, 두 번째 변수 x2에서 땡땡땡땡해서 n개의 변수인 xn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조사를 했대.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일어날 확률 p1, 상대 두수이자 첫 번째 변수가 일어날 확률 p1, 두 번째 변수 p2, 땡땡땡해서 마지막 확률 pn.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증명 안 해도 될 거야, 그제?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각각의 변수와 그거의 확률을 끼리끼리 곱해 더하는 거니까, 자, 뭐 시그마를 k를 쓰든 i를 쓰든 상관없는데, 자, 얘 어떻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와 pi의 곱입니다. 자, i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끼리 곱하고, i 대신에 2 대입하면 두 번째 끼리 곱하고, 그래서 마지막 n개에서 n번까지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평균의 의미지? 자, 분산 지금부터 유도하는 거야. 봐봐. 그럼 분산은 그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변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확률을 곱해주면 평균이 나오니까 편차,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지금 현재 구해보려고 하지. 물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말이지. 자, 질질 끌면 니네가 힘드니까 바로 가볼게. 뭐에 관한 시그마야? i 관한 시그마지. 그럼 i 빼고 다 나온다. 그럼 첫 번째 거 제곱에 얘 곱하면 다 i 관한 시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변수의 제곱에 pi를 곱한 거. 자,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고 이거 곱한다.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고 이거 곱한다. 그럼 i랑 상관없는 m만 밖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m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하고 pi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얘랑 곱한 거 2배 pi 곱해서 마이너스 2m으로 뽑아낸 거야. 자, 마지막 m제곱에 pi. 그러면 i에 관한 이 pi는 못 나오지만 m제곱은 밖으로 나오니까 그럼 더하기 뭐가 되냐면 m제곱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다라 해서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성질용에서 전개한 거야. 들어봐. 금방 끝나. 이거 뭐냐? 확률의 합이지. 확률의 합이잖아. 얼마일까요? 1이겠죠? 그럼 여기 뒤에 더하기 m제곱이 되겠지? 근데 아까 위에서 뭐랬지? 얘가 뭐랬지? 평균이라 그랬지? 평균이라 그랬지? 각각의 변수와 그거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얘를 평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평균인데 마이너스 2m 곱하니까 마이너스 2m의 제곱이 된다고.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다가 그걸 확률을 곱했단 말이야. 확률을 곱해 더한다는 건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인데 확률을 곱해서 더하겠다는 건 그거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변수의 제곱에다가 그거의 확률을 곱해 더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각각의 변수를 제곱한 놈의 평균이 되는구나. 그 계산이 뭐 됩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m제곱이나 2x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알겠냐? 자, 니네가 이제 뭐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증명까지 해서 좀 약간 빡셀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한 파트가 이 확률 분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계산인데 자, 평균 분산 구하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평균 구하는 건 너무 쉬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면 평균. 근데 분산은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원래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지? 자,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상대도수하고 고1 과정에 나오는 시그마만을 이용해서 지금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니네가 뭐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넘어가서 이제 아주 쉬운 개념인 3번 자,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개념만 설명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좀 약간 좀 이게 재미가 없죠, 그죠?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사용을 할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내가 3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사를 해봤더니 900원, 1000원, 1100원이 있었대. 평균 얼마지? 1000원이지? 그걸 기호화로 표현하면 아, EX가 1000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이 친구들 불쌍해가지고 내가 아이 그지들 야, 내가 다 돈 2배 해줄게. 1800원 됐어. 2000원 됐어. 야, 얼마 됐어? 2200원 됐어. 평균 얼마야? 2000원이지? 지금 상황 각각의 변수에 다 2배를 했더니 평균도 2배가 됐지. 그럼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변수를 2배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원래 평균의 몇 배가 되었구나? 2배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자고. 되겠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x 한 다음에 100원을 더했어. 그럼 1900원이야. 얘는 2100원이야. 얘는 얼마야? 2300원이야. 자, 평균 어떻게 됐니? 평균 얼마니? 이거 평균 얼마야, 얘네들? 나 아까 잘못 더했어? 맞는데? 100원씩 더했잖아. 자, 평균 얼마? 2100원이죠? 그럼 지금 한 상황은 뭐야? 각각의 변수에 2배를 하고 100원을 더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원래 갖고 있던 네 평균 얼마였어? 1000원이었지? 거기에 2배하고 100을 더했구나. 자, 그래서 평균,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에 대한 성질 중에 첫 번째인 평균에 대한 성질을 지금 선생님이 눈으로 보여준 거야. 원래 시그마로 전개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나니까 이해를 하자고. 어떻게? 각각의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더해서 새롭게 평균을 구하면 원래 네가 알고 있던 평균에 그대로 똑같이 곱하고 나눠서 계산을 하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자, 원래 편차 얼마니? 원래 편차 얼마니? 편차 100원이지? 근데 2배 했어. 그럼 편차 몇 배 됐어? 편차 2배 됐지?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은 몇 배가 되냐?
2의 제곱배인 4배가 되겠죠. 자,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2배가 되면 편차 제곱은 4배가 되고 그럼 그것들의 평균은 4배가 되겠지? 다들 많이 힘든가 봐. 내가 한두 명 졸면은 좀 화내가지고 좀 깨우려고 그랬는데 한 반 정도가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자, 봐봐. 여기까지 생각하면 개념 설명은 끝이니까 이걸 이해해야 좀 이따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도 니네가 오늘 또 뭔가를 배워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좀 부탁하는 거지만 니네 스스로 내가 졸립다는 거 인지하잖아. 아, 내가 좀 졸립구나. 그럼 좀 깨려고 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난 옛날에 이렇게 뒤통수에 머리카락을 당겼어 이렇게. 그게 머리가 이제 자극이 돼서 자극이 좀 깼거든.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이 머리카락을 쭉 이렇게 잡아. 그럼 뒷머리가 쭉쭉 당기면서 이거 좀 잠이 좀 깨는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졸리면 그냥 자. 졸린데. 벽에 기대고 팔 괴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부탁을. 자, 봐봐. 자, 봐. 원래 편차 100원이었는데 2배 했더니 편차 2배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편차의 제곱은 4배가 돼서 분산은 4배가 된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2x에 대한 분산을 구해라고 하면 원래 네가 갖고 있던 분산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확인을 한 거야. 자, 편차 200원이지? 100원씩 더했어. 편차 변화 있어 없어? 편차 변화 없지? 200원이었는데 다 100원을 더해버리면 평균도 늘어나고 나도 늘어나니까 더하고 빼는 거는 분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 뭐야? 선생님 2x에 100을 더해서 분산을 구해봤는데 더하는 건 별 의미가 없나 봐요. 4분산 x가 되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분산에 대한 두 번째 가로를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시그마로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간단한 예를 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해 두자. 평균은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더하면 되는데 분산은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하는 것만 그 제곱배로 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확률 분포의 한 반 정도 개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할 테니까 정신 좀 차려.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하면 우리들 이 특강도 문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만 좀 파이팅 해줬으면 되겠다. 젤리 먹어가며 윤성아, 후이차, 재영이, 정윤아, 젤리 잘 받아. 이차, 짧다 좀. 아이고, 상률이, 잘 받아. 현준이, 좀 늦는데 20분은 됐는데 지금 30분짜리 입고 있어서 이야. 가까운 사람들은 던지면 또 얼굴 맞힌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진우만은 얼마나 놀랬더라고. 던졌는데 얼굴을 맞아가지고 고소당할 뻔했지. 자, 지금부터 이제 대표형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봐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일단은 좀 하고 자, 아까 선생님이 확률 질량함수를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니? 확률 질량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니? 그래, 뭐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스몰 x 대신에 1, 2, 3, 4, 5를 지금 더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데 딱 집어넣고 싶은데 더 해야 되거든 결국에 확률의 합을. 근데 딱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꼬라지가 대놓고 부분분수 해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제? 그럼 분모의 차이인 1로 나눠주면 나눌 거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 자 p x가 스몰 x 요거를 a 곱하기 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 했으니까 여기 소문자 x 대신에 1, 2, 3, 4, 5 집어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p x가 1이라는 변수를 가질 확률이 a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게 이제 x가 1이 될 확률을 이제 기호로 좀 표현을 한 거고. 그럼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p 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 p x가 2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 a 곱하기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x 대신에 3 대입하면 p 자 x가 3 될 확률이 얼마냐? 자
자, a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마지막 숫자 5를 대입해 보면 자, x가 5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x가 5가 될 확률이 아무 데나 앉아. 책상 좀 약간 떨어뜨려 앉든가. 자, a 곱하기 얼마가 된다? 자,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게 된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입각하여 확률의 합은 1이 되니까 그 얘를 쭉 더해. 그럼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져서 남는 게 a의 1 빼기 6분의 1이 되는데 자, 상식 확률의 합은 얼마다? 확률의 합은 1이죠? 자, 그래서 이제 a까지 계산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a는 6분의 5의 역수인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대표 유형 1번 문제였습니다. 대표 1번. 아주 간단하죠? 자,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니네가 그 말뜻을 좀 니네 수준, 그러니까 니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편하게 이해해보면 확률, 이제 밀도함수라는 게 좀 있으면 나와. 저 뒤에. 근데 확률 질량함수는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라는 걸 기억해 둡니다. 자, 대표형 2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방금 했었던 문제하고 좀 약간 유사한 스타일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10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대입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하나씩 한번 슬슬 대입해 보면 선생님 여기 있는 x에 1부터 10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몇 가지만 집어넣어 보자.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p, x가 1이 될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 곱하기 1. 자, x 대신에 2 대입해 주면 p, 자, x가 2가 될 확률이 자, a분의 1 곱하기 2. 자, 이래서 마지막 x 대신에 얼마? 10을 대입해 주면 자, p, x가 10이 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 곱하기 10이라 해서 얘를 다 더하면 알겠지만 a분의 1 곱하기 55가 된다는 걸 알 거야. 1부터 10까지 하면 55니까. 근데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므로 우리는 a값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5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래. 그럼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 5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건 a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죠? 되겠냐? 자, 그래서 a값이 55라 했으니까 분모는 55가 되고 그럼 분자는 1부터 5까지 합인 15가 돼서 분모문자 5로 약분해주면 11분의 3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도 좀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지. 이해해보자고. 확률의 합은 1이지. 당연히. 그래서 a값을 계산했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이 표현을 한번 봐봐. 어려운 표현이 아니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여기 해당하는 게 1, 2, 3, 4, 5니까 1, 2, 3, 4, 5 될 확률을 더해줬다. 자, 이게 뭐 상식에 기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자, 대표형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어.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 라는 상식에서 기반을 하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12로 통분하면 12분의 4고 12분의 3이고 그럼 얘는 12분의 5가 돼서 그래서 일단 a값이 얼마가 된다? 12분의 5가 되게 된다. 이것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 근데 어이구 자, 부등식을 지금 현재 우리 보고 풀라 그러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네. 그럼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자, 이거에 해당하는 변수가 뭐이니? 자, 0하고 1이죠. 얘하고 얘죠.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둘을 더한 12분의 8을 자, 뭐로 나누라? a 값인 12분의 5로 나누라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8이 되게 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상대도수 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황분 1이 돼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대표형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접근할 때 좀 이따 할 이항분포가 조금 접근할 때 조금 약간 빡세. 증명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인데 증명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증명을 하면 이제 뭐 한없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이항분포인데 근데 이 부분을 다 지나고 나면 통계 부분 중에 누구나 다 이 단원이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실생활 활용 문제를 내가 직접 표를 만들거나 하는 요 문제만 니네가 극복하면 여기는 그냥 다 마스터가 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야, 남자 3명, 여자 5명 있었어. 자, 남자 3명에
여자 5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3명을 뽑았대. 그럼 3명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그렇겠지. 근데 그중에 남자의 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야,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될까요? 자, 변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1, 2, 3? 1, 2, 3? 동의해? 딴 친구들도? 0, 1, 2, 3이 되겠지? 여학생만 뽑히면은 0, 1, 2, 3이 아마 x가 될 수 있는 값이 될 것 같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3인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이거는 사실은 본사건이나 여사건이나 똑같으니까 굳이 여사건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0이 될 확률을 빼겠지. 근데 이거는 뭐 본사건이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하자.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겠지? 전체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자, x가 2가 된다는 뭐야?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란 뜻이거든. 그럼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고 여자 5명 중에 1명을 뽑거나 또는 그러니까 이건 남자만 3명 뽑겠다는 뜻이거든. 여자는 안 뽑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남자 3명 중에 3명을 뽑았죠. 계산해 주시면 또 내가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평균 구하라고 한 얘기도 하고 뭐 분산 구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확률 분포하고 거기다 확률들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죠. 요게 이제 x가 3이 될 확률. 좀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 자, 남자가 3명일 확률인 거지. 요거는 바로 x가 2가 될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왔다 이 얘기고요. 자, 밑에 있는 오케이 5번까지 하고 유제 문제 밑에 있는 푸 시간 한번 줘보도록 할게. 자, 흰 공 2개, 붉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겠대. 동영이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아까 실수했으니까. 자, 흰 공 2개랑 붉은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끄집어내서 그 중에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겠대. 그럼 동영아,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하니? 0 또는 1 또는 2가 가능하겠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이거나 1이거나 2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들이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자, 이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바 우리 구주의배니까 x가 1 또는 2가 될 확률이니?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얘 또는 얘의 확률이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요거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x가 1 또는 x가 2가 될 확률이니까 1에서 x가 0이 될 확률을 뽑자. 자, x가 0이라는 건 뭐야? 흰 공이 없다. 흰 공이 빵개다. 붉은 공이 몇 개다? 붉은 공이 2개가 될 확률을 빼달라. 그래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자, 전체 6개의 공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붉은 거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내가 얻는 확률을 나오게 된다. 자, 평균 분산 구하기 전까지 일단 한번 끊고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봐. 풀고 시작. 자, 이제 대표형 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표를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아까 이제 평균을 우리가 기호를 쓸 때는 보통 이제 EX라 써서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확률을 곱하고 8분의 3. 자,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확률을 곱하죠. 자, 2 곱하기 이제 8분의 3도 해주고. 자, 세 번째 변수와 세 번째 확률 곱해서 3 곱하기 이제 8분의 1 해주고. 자, 마지막 변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이 곱해서 4 곱하기 그거의 확률이 이제 8분의 1.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하고 그것이 일어난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는 것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8로 통분하면 여기는 3, 여기 6, 여기 3, 여기 4. 그럼 9에다가 7 더하니까 16이고 평균이 2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분산 구하는 방법 갑니다. 자, 아까 내가 좀 빡셌지만 선생님이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첫 번째 변수를 제곱한 거에 그거의 확률을 곱해주고 자, 두 번째 변수 제곱한 다음에 그거의 확률 곱해주고 자, 세 번째 변수 제곱한 다음에 그 확률인 8분의 1 곱해주고 자, 네 번째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해주고 자, 주의할 건 바로 뭐다? 처음 구했던 평균 2 그놈의 제곱을 자, 빼줘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상 위에 손 올리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통분해주면, 자, 얘는 1, 3, 4, 3, 12, 그 다음에 얘는 9, 여기까지 하면 16. 근데 이제 약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면, 자, 15, 얘 하면 25, 더 하면 40, 그럼 8로 넣으면 5죠, 5. 자, 5에서 평균 제곱인 4를 빼서 계산해주면 분산 1이고, 그럼 그거의 표준 편차인 값도 이제 1이 되게 된다라는 걸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진우야,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자,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딩 때 했었던 방법이랑 좀 다르죠. 자, 효가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이제 확률 분포표이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좀 더 다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가끔가다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헷갈릴 수 없는 게 이 분산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는 절대 없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났다 하면 아 내가 혹시 단수못 계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래. 자, 7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도 좀 잉여스러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표가 다음과 같고 평균이 2분의 5라고 한다면 a값하고 b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평균을 떠나서 일단 먼저 여기 들어있는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 더해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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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2분의 6, 2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결과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냐? 2분의 1이 되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 생각을 하고 자, 평균 한번 구해볼게. 근데 지금 설명할 때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이따 다 질문해. 지금 집중하고 잘 듣는 사람은 잘 풀어. 근데 지금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도 이따가 다 질문한다고. 여름이라서 선생님도 이제 많이 힘드니까 이제 내가 계속 잠깐 신경질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봅시다.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첫 번째 변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0이기 때문에 자, 얘랑 얘랑 곱한 12분의 2 플러스 자, 얘랑 얘랑 곱한 12분의 6 플러스 자, 얘랑 얘랑 곱한 3a에 난 얘랑 얘랑 곱한 4b를 더해주면 그 값이 바로 평균인 12분의 5가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12분의 8이고 12분의 8이면 4로 약분되나? 4로 약분하면 3분의 2고 그 양변에 이제 6을 곱해서 그럼 4 더하기 자 18a 더하기 4 곱하면 이제 24b에 자 지금 현재 얼마 곱하고 있니? 6 곱하고 있는 거지? 6 곱하면 여기 3에 이제 15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그럼 니네가 해주길 바래. 알겠죠? a하고 b하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가 누구하고 b가 누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이 단어는 그냥 단순 계산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유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문제 나와 있는 이 조건만을 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가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스몰 x 대신에 0, 1, 2, 3 집어넣으면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도 0, 1, 2, 3이고 그럼 x에 대한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이 확률은 a. 자,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얘는 3a.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4, 6, 7a. 그 다음 x 대신에 3 넣으면 12, 3 넣으면 15, 여기까지 16 맞나? 9에다가 3 더하면 10인데 13. 오케이, 13a. 자, 요게 이제 확률이 되고 그럼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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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다 1이 돼야 된다. 자, 얘 다 더하면 24a. 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24a의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24분의 1이 되게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제 분산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거야. 24분의 1이 나왔으면 이 확률이 24분의 1이고 이 확률은 이제 24분의 3이고 어차피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제 24분의 7이고 얘는 24분의 뭐가 됩니까? 24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산수 계산을 하다 보면 니네들은 귀찮은데 근데 이제 귀찮은 걸 이겨내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 여기서 많이. 자, 이제 평균 구해보자. 왜냐면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원래 평균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균도 계산을 해야 돼. 자, 편점세 변수하고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자, 얘랑 얘랑 곱한 건 24분의 3. 자, 얘랑 얘랑 곱한 24분의 14. 자, 얘랑 얘랑 곱한 39. 더하면 얼마니? 자, 24분의 자, 얘랑 얘랑 더하면 17, 47, 56 이렇게 되나? 그럼
그럼 부모 문자 이제 4로 나누면 6분의 28에 14가 되고, 그럼 또 나누면 이제 3분의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그래서 평균이 일단 3분의 7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제곱에 이거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분모가 다 24니까 분모가 다 24니까 자 24로 통분하고, 그래서 얘 제곱에 얘 곱하면 3, 얘 제곱에 이거 곱하면 28, 얘 제곱에 9에다가 이거 곱하면 90에 27이니까 118인가? 맞니? 9에다가 13 곱하면은 90에다가 27이니까 117. 더하기 117 해주고, 자, 원래 평균의 제곱인 9분의 49를 빼자. 자, 그래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31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148. 자, 148을 24로 나누면 12분의 74. 그럼 6분의 37. 그래서 6분의 37에서 뭘 빼내면 9분의 49를 빼야 돼. 이게 그 산수 계산이 좀 많아. 18로 통분하면. 자, 부모 문자 3 곱해서 90에 21이니까 111.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 문자 뭐 곱해야 되니? 2 곱하지? 그럼 2 곱하면 98? 그럼 빼주면 이제 18분의 13이고, 그죠? 더 약분 안 되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의 합은 31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산수 계산 좀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계산만 잘 해주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자, 대표형 8번이었습니다. 자, 대표형 9번 문제 볼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모가 다음과 같을 때 분산을 최대로 하는 x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x가 좀 주인공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얘하고 얘를 합하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x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어차피 2차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어려울 건 없어. 갈게. 자, 평균은, 자, 얘랑 얘랑 곱한 x, 얘랑 얘랑 곱한 1,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요게 이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랑 곱한, 자, 2분의 3 마이너스 3x. 자, 정리해주면 2분의 5 마이너스 2x가 바로 평균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제곱한 거에 곱해주면 x. 자, 두 번째 변수 제곱하고 곱해주면 2. 자, 제곱하면 9인데 곱하면 2분의 9 마이너스 9x라는 제곱의 평균에서 네가 방금 구한 평균, 자, 2분의 5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을 빼자.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음수인 2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칭축을 이용해서 언제 이제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마무리 해볼까? 자, 얘 곱하면 4x제곱인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x인데 2배 하면 마이너스 10x, 더하면 플러스 10x, 그럼 얘랑 계산하면 x, 그럼 얘까지 계산하면 더하기 2x. 근데 알겠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대칭축을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만 봐도 언제 이 함수가 최대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칭축의 공식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 2배 마이너스 8분의 b라고 하는 2를 계산해주면 4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칭축이 되는구나. 그래서 x값이 4분의 1 때 최대로 분산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 다 계산 문제죠. 자, 이제 이게 나왔어. 아까도 니네가 질문했던 문제들의 대부분이 그랬듯이 이거는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중요해. 니네가 직접 표를 만들어줘야 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각각 3개, 4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자, 한 개의 동전을 꺼낼 때 그 동전의 금액을 이제 x1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건 좀 쉽지만 나중에 니네가 이런 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줘야 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를 떠내서 동전의 금액을 x를 하면 x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50원이거나 아니면 100원이거나 500원이거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그게 나올 확률, 그럼 전체 10개인데 50원은 3개고 100원짜리 전체 중에 3개고 500원짜리 10개 중에 4개가 되니까, 자, 확률 분포표 만들면
더 이상 선생님이 할 필요는 없겠지?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우리는 x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 산수 계산은 이제 좀 선생님은 생략을 할게. 니네는 계산해봐야 돼. 자,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그래서 2x를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 만들어주는 거. 요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만들어주면 너무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일이 아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 자,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낸대. 볼까? 자, 흰 공 4개 시킬 거야. 자, 흰 공 4개랑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낼 때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겠대. 자,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채영아,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한가요? x가 될 수 있는 값들. 뭐가 가능하지? 자, 0, 1, 2, 3이 가능할 거야. 검은 공의 개수라고 하면은 0, 1, 2밖에 안 되겠지, 그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흰 공의 개수는 0, 1, 2, 3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확률을 완성을 해서 그럼 끼리끼리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 평균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확률을 완성해야겠지? 근데 이미 우리가 다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 졸지 말고. 뭐가? 다시? 아, 그렇구나. 흰 공이 빵개가 될 수가 없네. 흰 공이 빵개면 검은 공이 3개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x가 0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3가지 값만 가능하겠구나. 자, 이 말 무슨 말이죠? 흰 공이 1개고 검은 공이 2개란 뜻이고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흰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몇 개냐면 1개인 거고 그럼 얘는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빵개가 되겠죠? 아마 아까 x가 0인 것도 썼어도 니네가 아마 적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네 라는 걸 아마 스스로 느꼈을 거야. 만약에 x가 0을 적어놨어도. 자, 그래서 분모는 선생님 전체 6개 공 중에 2개 공을 선택했으니까 6시, 6, 5, 3, 4, 15개? 그럼 분모는 전부 다 15가 될 거고 그리고 다 구할 필요 없는 거 아니니? 2개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전체 개응사 15가지라는 걸 이용해서 6건으로 나머지 하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냐? 자, 이거 볼까? 선생님, 흰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았군요. 자,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지? 내 경험상 양 옆에 거 구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선생님, 흰 거 4개 중에 3개를 뽑고요. 검은 거 2개 중에 빵개를 뽑았습니다. 그게 4거든, 4. 그럼 얘랑 더해서 15가 돼야 되는데 얘랑 더하면 이미 8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아도 얘가 7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자, 검은 거 하나 뽑는 게 2C1이고 흰 거 4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그럼 이게 2가지. 4, 3, 12 반쪽인 6가지면 12가지인데 내가 뭐 잘못 계산했니 지금? 자, 흰 거 하나, 4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뽑는 게 4가지고 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아, 멍청이. 잠깐만, 하필 3개 뽑는 거 맞는데? 흰 공의 개수를?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얘들아, 잠깐만 볼게. 분모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지? 자, 검은 거 4개, 흰 거 2개 들어있는 하여튼 6개 공 중에 2개를 끄집어내니까 어디가? 이거? 아, 3개를 뽑았구나. 아, 선생님 잠깐 미안합니다. 이게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4가지, 여기 12가지, 여기 14가지.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실수를 좀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자,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니까 그럼 20가지가 분모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 더하면 20가지가 되니까 분모가 잘못됐었네요. 에이, 핑계. 자, 그래서 확률 분모표를 완성해주면 나머지 확률 계산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11번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됩니다. 졸지 말고 졸리면 좀 깨려고 노력을 좀 하고 이제 지겹다 나도 이제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이고, 언제쯤이면 수학만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이제 0부터 3까지 적혀있는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이냐, 그게 결정이 돼야지 나머지 확률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0부터 3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는데 두 수 중에 큰 수를 x라고 하겠대. 자, 현준아,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자, 0, 1, 2, 3 이 적혀있는 수 중에 2개를 껐어.
뽑았어. 근데 그 중에 큰 숫자를 x를 하겠대.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1, 2, 3밖에 안 되겠지. 자, 그 확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자, 4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뽑으니까 4, 3, 12의 반쪽인 6가지. 그래서 분모는 6가지밖에 안 돼. 그럼 차라리 나열하는 게 빠르겠다. 01, 02, 03, 12, 13, 23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둘 중에 큰 숫자가 3인 경우가 하나, 둘, 3개니까 3가지. 그럼 둘 중에 큰 숫자가 2인 경우가 2개니까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이게 경우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분산 구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자, 확률 분포표만 완성해주면 나머지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건 이따가 니네는 직접 해봐야 돼. 니네 해봐야 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둬야 나중에 이거 할 때 연습 많이 안 해도 될 거야.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다. 자, 1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사실은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네가 좀 약간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약간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된다는 감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자, 진우야, x값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검은 구슬의 개수를 x를 하겠대. 검은 구슬의 개수는 몇 개가 가능하지? 몇 개? 3개? 2개 구슬을 꺼내는데? 그러니까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검은 구슬의 개수를 x를 하겠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가능하겠니? 그래, 미안해. 내가 사갈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잘못한 거지. 0, 1, 2가 가능하겠죠, 얘들아? 진우 아니냐? 몇 개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지. 아, 그만할게. 지금 분위기 뭐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검은 게 몇 개냐가 아니라 아, 0, 1, 2 3가지라고 해야지, 그러면. 3가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0, 1, 2요 그래야지. 그래. 0, 1, 2가 가능한 거야? 3가지. 3개가. 여기, 아, 그래. 그만하자. 내가 지금 쟤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실수했어. 큰 실수했네. 빅 미스테이크를 했네, 내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7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겠지. 그래서 6, 7은 40이 반으로 나눠주면 이제 분모는 21이 되겠다. 분모는 21이 되고. 그럼 분자 보자. 검은 구슬의 개수를 x라 했으니까 그럼 이건 검은 개, 빵 개. 그럼 흰 구슬이 몇 개가 돼야 돼? 흰 구슬이 이제 2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검은 구슬이 1개니까 흰 구슬이 1개가 되고, 그럼 검은 구슬이 2개가 되고 흰 구슬이 빵 개인. 자, 요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확률을 계산해야죠. 자, 검은 거 3개 중에 0개를 선택하고 흰 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4, 3, 12 반쪽인 6가지. 그러니까 여기 가볼까? 자, 검은 거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바로 3가지. 그러니까 얘랑 합해서 9가지니까 얘 나머지 12가지가 되겠다. 12가지 맞습니다. 표를 완성해주면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산수 계산은 니네가 또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4개 남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니네가 막판에 좀 약간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설명을 하면, 자, 평균 분산 구할 때 평균은 그대로 곱한 것만큼 곱해지고 더한 것도 더해지는데, 자, 분산은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하는 건 그거의 제곱배만큼 되게 된다 라는 성질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갈게. 자,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36인 확률 변수 x 기호로 표현해 볼게. 자,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36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y의 평균이 40이 되고 y의 분산이 4가 되는 a 값하고 이 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y라고 하는 ax 더하기 b의 평균이 40이 되고, 그 다음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이 4가 될 수 있는 a 값하고 b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 자,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했어. 예,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이기 때문에 곱하고 더하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AEX에 더하기 B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 40이 되더라. 그래서 평균이 30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30A에 더하기 B의 결과가 4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 자, 분산해서 더하는 건 의미 있다 없다? 얘들아, 의미 있다 없다? 분산해서 더하는 건 의미 없다. 편차가 동일하게 다 변하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자, a배 하는 것만 뭐가 된다? a제곱배. 그래서 a제곱의 분산 x가 되게 된다. 그게 이제 4가 되고 싶고요. 자, 근데 원래 분산이 지금 현재 3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a의 제곱은 뭐가 되게 되고 a의 제곱은 이제 9분의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 자, a가 3분의 1이면 얘는 10. 그럼 b의 결과가 30이 돼야 되니까 a하고 b를 곱한 결과는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뒷부분 좀 쉬워. 이 단원이 원래 좀 쉽지. 자, 보자. 일단 먼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들 다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4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럼 이거의 확률은 4분의 2, 이거의 확률 4분의 1, 요거의 확률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봐봐. 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더하는 거 의미 없다. 근데 분산은 4배 하면 16배 되지만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 씌워주니까 얘는 그냥 4배 시그마 x 표준 편차에 그냥 4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이 표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4배 하자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15번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만 정리하고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15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운 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4x 더하기 5니까 선생님 그럼 4x 더하기 5는 그 여기다 4배하고 5 더하는 거니까 4배하고 5 더하면 1, 4배하고 5 더하면 5, 4배하고 5 더하면 이제 9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숫자가 커지면 사실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보통 이제 교육과정에서 추천하지 않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변환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계속 좀 뒤로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몇 개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얼마니?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얘는 10분의 2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얘가 10분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10분의 자, 2a 더하기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 분표가 됐다. 그럼 당연히 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10분의 자, 분자를 더한 얘랑 얘랑 퉁치고 여기 2a 자, 숫자 2 더하면 얘가 더하기 8 근데 이거의 결과가 1이 되기 위해선 자, 스몰 a의 값이 1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궁금한 건 또 결과대로 이거 a 대입한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는 또 뭘 구하라는 거냐. 자, 분산해서 더하기 2는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3배 했니? 그럼 분산은 몇 배 된다? 9배 된다는 게 중요하다. 자, 각각의 변수에 3배를 하면 편차 3배 되고 편차의 제곱 9배 되고 그럼 그거의 평균인 분산도 9배가 된다. 다 계산해 주시고 또 분산도 9배 해주시면 또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주관식의 답이 분수일 수가 없잖아. 근데 계산하다 보면 이제 분모에 이제 분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옆에다 뭐 한 10이나 100 같은 거 곱해주면 답이 이제 다 항상 자연수가 되겠지? 뭐 그런 용도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분산 구할 때. 성질도 물어볼 겸 겸사겸사. 자, 이제 2가지만 하면 되는데 자, 17번 문제 보자.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A, B를 동시에 던져서 밑면에 적혀있는 수를 A하고 B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를 이렇게 잡았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X가 될 수 있는 값을 조사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도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도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분의 1, 3분의 1, 1분의 4, 2분의 3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들의 정수 부분 뭐가 가능할까? 0하고 1, 2, 3, 4까지 가능하겠지. 내가 밑에가 1이고 네가 4인 경우에 유일하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너 4가지, 나 4가지, 그
그럼 당연히 분모는 16이 될 것이고, 분모는 16이 될 것이고, 분모는 16이 될 것이고. 자, 보자. 이게 4가 되려면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거 말고 나머지는 정수 부분이 4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정수 부분이 3이 돼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3이 되는 것도 이거 1, 3 되는 거 빼고 또 방법 있냐? 없지?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나머지는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워낙 많으니까 이쪽부터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졸지 말고. 자, 정수 부문이 2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할까? 자, 1, 2, 3, 4, 1, 2, 3, 4 중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 A하고 B에 대한 순서상, 자, 밑에가 1일 때 위에가 2인 게 가능하고, 그지? 밑에가 1일 때는 위에가 2인 것만 가능하지? 그지? 자, 밑에가 2면 위에가 4인 것만 가능한가? 이거 말고 또 있니? 경우의 수? A분의 B의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방법이 지금 한 이거 말고 또 있나? 뭐 2.5나 뭐 다른 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경우의 수 2가지. 자, 이제 요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요걸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될 것 같아. 자,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경우의 수 따져볼까요? A하고 B에 대한 순서상. 자, 얘가 1일 때 얘가 1인 거, 얘가 2일 때 얘가 2인 거, 얘가 3일 때 얘가 3인 거, 얘가 4일 때 얘가 4인 거 말고 또 뭐 있죠? A가 2일 때 얘가 3인 거? 또 있나? 3일 때 4인 거. 또 있나요?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경우, 1점 얼마 되는 경우, 6가지 경우 되겠다. 자, 그럼 6건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10가지니까 얘는 6가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또 완성했으면, 자, 근데 여기서 구하는, 그럼 요건 뭐냐? 자, 평균은 더하거나 곱하는 게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평균 구한 다음에 그거에 32배 해주고 더하기를 계산하자.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되겠다. 또 끼리끼리 곱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분모가 봐봐. 16이니까. 32를 곱해야 정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자. 자, 하나만 더 하고 유제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파란 공 2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낼 때 빨간 공이 있어. 근데 여기 너무 올류에는 자꾸만 공만 꺼내가지고 약간 유주한데. 자, 파란 공하고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내서 그 중에 빨간 공의 개수를 뭐라 하자? X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X가 될 수 있는 값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물어볼게. X 0 가능하니? 안 되지? X가 0이 되면 파란 걸 3개 끄집어내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그럼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가 가능하게 될 거야. 자, 5개의 공 중에 3개 공을 끄집어내니까 전체 경우 수는 5, 4, 20. 5C로 계산하면 10가지고 10가지. 요 경우 보자. 그럼 이건 바로 뭐니? 빨간 거 하나 그리고 파란 거 2개. 자, 그래서 빨간 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파란 거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 3가지가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이건 바로 뭐죠? 자, 빨간 거 2개에 파란 거 하나지. 그래서 빨간 거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파란 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되겠죠. 여기 나머지 1가지 되겠고.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시그마 y. 그럼 시그마 10x 더하기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런 의미가 표준 편차는 없다. 근데 분사는 10배 하면 100배 되지만 표준 편차는 그냥 다시 루트 씌우니까 10배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고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10배 해주시면 되겠다. 좀 약간 좀 재미없는 부분이다, 그제? 자, 밑에는 유제 1, 2 풀면서 연습 한번 해봐. 자,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류 15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항분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일단은 한번 좀 읽어보고 중요한 거 미리 칩시다.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얘를 기호로 B, n, P라고 다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한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일정한 확률을 반복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야. 반복한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랍어 시험을 봤어요, 또.
아랍어 시험 찍어서 맞을 확률 5분의 1인 아랍어 시험을 봤는데 네, 모의고사로 10문제를 푼 거야, 10문제. 근데 10문제를 풀었을 때 맞은 문제 수를 X문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잘 한번 얘기해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가능하겠지. 0, 1, 2, 땡땡땡땡땡땡 돼서 10까지 가능하겠지. 근데 일단 느낌상 벌써부터 이걸 평균 구하는 거나 분산 구하는 게 좀 빡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다 보면 이게 보통 빡센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니네가 느끼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 단원 그 조건부 확률 마지막에 독립시행이라 해서 같은 양이 반복됐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럼 2번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10번 중에 2번 성공했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5분의 4의 확률로 몇 번 실패했다? 8번 실패했다. 이런 걸 11번 써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해서 평균 구하고 이거 제곱에 곱하고 제곱에 곱하고 평균 제곱 빼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일단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게 바로 뭐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일정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X로 한 이런 확률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밑줄 한번 쳐볼게 이제. 자,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야. 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자, 1번 가로 중간쯤부터 시작을 하지. 자, 1번 가로 중간에 어떤 시행에서 어떤 거기 되니? 자,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그래서 이런 분포 상태, 얘를 우린 뭐라 한다? 이항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얘를 이항분포라 하는데 그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B 10,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기호로. 이건 이제 바이노미얼이라 그래서 이항이라는 뭐 어떤 영어의 단어 약자인데 그래서 얘를 보면 반복. 우린 이걸 보면 반복이 떠올라야 돼. B는 반복의 B구나. 반복. 뭐를 10번 반복했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짓을 10번 반복한 행태구나. 이걸 이제 니네가 인지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때를 이렇게 이항분포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민우야 왠지 너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야? 야 봐봐. 내가 찍어서 맞을 확률이 5분의 1인데 10문제를 맞췄어. 몇 문제 정도를 맞을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 찍어서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근데 10문제 풀었어. 몇 문제 맞췄을 것 같아? 그 2문제를 기대할 수 있겠지? 맞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돼.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반적인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 밑에 보면 밑줄 칠게.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된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된대. 그거잖아. 니네가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찍어서 맞을 확률이 5분의 1인데 10문제를 맞췄으니까 그럼 이제 보통 2문제 정도를 맞히지 않겠느냐를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겠지? 근데 분산 이거 원래 증명 좀 해야 되는데 증명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만 일단 먼저 기억해 둘게. 자, 평균 구하듯이 10 곱하기 5분을 했지?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되냐? 6건의 확률만 살짝 곱해주면 바로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2번 동그라미 분산 VX를 구하는 방법은 NP 6건의 확률 Q를 곱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사실 증명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일 때 얘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10,5분의 1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말로 이런 상황을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10,5분의 1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쓰지 않거든.
대학교 과정이나 쓰는데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많이 쓰시니까 이런 상황들을 쓰기 귀찮아서 x는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표현이긴 표현이야. 고등학교 때 안 쓰는 것 뿐이지. 자, x는 따른다. 누구를? b 10,5분의 1을 따른다. 아마 니네 학교 선생님도 많이 쓰실 거야. 왜 쓰기 귀찮거든 이거. 확률 변수 x는 2항분법을 따른다. 난 이거 쓰기 귀찮아서 아마 이런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자, 요걸 보면 x는 반복한 거구나. 10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걸 10번 반복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x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니네가 인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항 분포고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돼. 밑에 있는 큰 세 법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분포는 원래는 뭐 바이노미얼이죠. 근데 뭐 하여튼 중요한 건 반복,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하나만 미안해 하나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가능하다고?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땡땡땡땡해서 10도 가능하지.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 K번 일어날 확률 어떻게 되니? 10번의 기회 중에 K번 일어났어요. K번 일어났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분의 4의 확률로 10-K번 실패했고 그래서 K는 얼마? 0, 1, 2, 땡땡땡땡 10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아, X가 K가 될 확률을 이렇게 니네가 역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 자, 일어나고 10번 중에 K번 일어났습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얘를 보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지수, 조합과 조합의 형태의 곱으로 자, 조합과 지수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이항분포에서 유래가 된 거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중요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야, 되게 쉬우니까 천천히 한번 봐봐. 알겠지? 자, 대표형 19번에 보면은 x가 이항분포 50,4분의 1을 따른다. 그럼 이 말을 니네가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인 짓을 50번 지금 현재 반복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분자에 이건 바로 뭐야? 그것이 K번 일어날 확률이야. 계산해볼게. 선생님, 50번 중에 K번 일어났대요. 4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4분의 3의 확률로는 50-K번 안 일어났겠지? 그럼 분모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선생님, K 플러스 1번 일어났대? 그럼 50번 중에 K 플러스 1번 일어났대? 자, 4분의 1의 확률로 K 플러스 1번 일어났고 4분의 3의 확률로는 그럼 49-K번 안 일어났겠지? 근데 그것이 10분의 20이 되는 K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걸 딱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라는 생각이 들지? 약분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4분의 1 K번 있는데 K 플러스 1번 나누면 분모에 뭐가 남게 되냐면 4분의 1이 하나 남게 돼. 그리고 4분의 3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위에 4분의 개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위에는 뭐가 남는다? 4분의 3이 남겠지. 그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뽑는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을 써야 된다. 어떻게? 아, 50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과 50-K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둘의 합이 50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0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고 자,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과 자, 49-K의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계산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사랑 약분돼서 3배 되고요. 50 팩토리얼 약분되겠지? 자, 봐봐. 얘랑 약분하면 여기에 뭐가 남냐? 밑에 쪽에 K 플러스 1이 남게 돼. 근데 K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K 플러스 1을 위에다 곱해주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50-K하고 49-K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그 약분되면 분모에 누가 남게 된다? 50-K가 남게 된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10분의 2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너무 좀 갑자기 빡센 문제가 훅 들어와서 니네가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자, 들어봐. x가 이항분포 50,4분의 1을 따른다. 이 표현을 딱 보면 니네가 느낄 게 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인 짓을 50번 했는데 그것이 일어날 확률. 요렇게만 뭐 적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들
산수 계산은 이 파트에서 지금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괜찮겠냐? 괜찮겠어?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평균분산 구하는 건 쉬운 거니까 금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어느 공연에 관람권을 예약한 사람이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지 않을 확률이 한 5%이기 때문에 좌석수가 48%인데 공연장에선 보통 보면 좀 더 추가해서 이거를 표를 판단 말이야. 애들이 보통 취소할 걸 예상을 해서 더 판단 말이지. 근데 이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전제 문제야. 자, 봐봐. 야, 50명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취소할 확률이 5%래. 그럼 실제로 취소한 사람 수를 X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취소할 확률이 20분의 1이냐? 취소할 확률이 20분의 1이니? 20분의 1? 0.05니? 근데 그 사람 50명에게 내가 지금 너 취소할 거냐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취소한 사람의 수는 이항분포 뭘 따르게 되냐면 50,0.05를 이렇게 따르게 되겠죠. 얘는 소수점이고 이거 뭐 구별을 좀 해줘겠지. 이해가 돼? 50명에서 물어보겠지? 그냥 취소할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의 확률은 0.05인데 내가 50명에게 지금 현재 물어본 거죠. 자, 근데 48석에 50명이 예약해서 좌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럼 X가 0이거나 X가 1이면 이러면 부족한 거지. 그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P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PX가 1이 될 확률을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되겠니? 다시 48짜리인데 50명이 예약했어. 공연 자리에 좌석이 부족하려면 사람이 아예 취소를 안 하거나 한 명만 취소하면 좌석 부족한 거잖아. 두 자리 이상 취소를 하면 좌석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생님, 50명 중에 0명이 취소했어요. 얼마의 확률로? 0.05의 확률은 0명이 취소를 하고요. 0.95의 확률은 몇 명이? 50명이 지금 현재 취소를 안 했지. 플러스. 자, 한 명 취소할 확률. 자, 50명 중에 한 명이 취소했어요. 0.05의 확률로 한 명이 취소하고 0.95의 확률로 얼마만큼? 49명이 취소하지 않았다. 얘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자, 근데 알겠지만 0.95를 이렇게 많이 곱하는 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문제에서 0.95의 49승을 0.081로 계산하라 했고, 그럼 내가 이 친구들을 0.95의 49승으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뭐 남니? 0.95가 하나 남지? 하나 남지? 그럼 0.9에 40승 되면 이거 50이니? 50? 50? 근데 50에다 0.5 곱하면 얼마야? 5, 25에 2번가 2.5인가? 2.5? 맞나? 50에 0.05 곱하면 2.5 맞지? 맞지? 두 칸 이동하고 하면 2.5. 오케이. 그러니까 더하기 2.5. 왜 계산하자. 자, 0.08이래. 문제에서 구한 요거 더해줘서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 구한다. 그러니까 산수 계산 문제는 니네한테 좀 맡기게. 의미를 좀 보자고. 자, 평균분산 구하는 건 좀 쉬워.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냥 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21번 문제 볼게. 근데 혹시나 찝찝함이 있어서 아니 분명히 분산이라는 건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그렇게 막 6건의 확률만 단순하게 곱해도 되는가? 라는 게 궁금하면 선생님 학생 중에 알구전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해. 알구전 이 파트에 가면은 증명을 했는데 증명이 칠판 하나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증명 하나 하는데 분산이 왜 그렇게 되느냐? 증명하는데 한 20분 걸리거든. 15분 정도 걸리거든. 역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이제 평균분산에 대한 얘기를. 이건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야. 여기는 틀리면 진짜 바보야. 진짜로. 진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자,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르는데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 P를 곱해서 구한다고. 표준 편차가 오면 분산 얼마인 거야? 20인 거지? 근데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네가 지금 방금 구한 평균에 6건의 확률 1-P를 곱해서 분산을 계산한다고. 근데 그 분산이 25라고. 그럼 나누면 바로 P값, N값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다시 표준 편차가 5다. 분산이 25다. 자, 분산이 25다. 근데 분산 어떻게 구한다? 네가 구한 평균에 6건의 확률만 곱해주면 분산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주면 1-P가 남고, 자, 25를 30으로 나누면 남는 게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되고 6분의 1이 되고,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180이 되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N과 P에 관한 연립방정 해결해주면
되겠지? 되겠냐? 네, 정답은 이제 181.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자, 확률 질량함수가 조합의 지수지수꼴로 돼 있어. 야, 확률 질량함수가 조합의 지수지수꼴로 보이면 얘는 이항분포구나.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구나. 그럼 이항분포는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몇 번을 했고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조합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뭘 확인할 수 있다?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횟수를. 자, 그래서 얘는 72번 반복을 했구나. 자, 그리고 x하고 같은 지수를 갖고 있는 요 밑을 보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 얼마죠? 자, 72하고 3분의 2를 곱한 48이 평균이 되고 자, 분산은 얼마가 된다? 48에다가 너 방금 48 했지? 6건의 확률 3분의 1만 곱해주면 16이 바로 분산이 된다. 그럼 표준 편차는 이제 4가 되겠죠. 표준 편차는 이제 4가 되겠다. 이 친구는 4, 평균은 48. 더 더해주면 자, 52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순한 산수 계산 문제죠. 자, 한 3가지 남았는데 집중해라 수업에 집중. 좀 진짜 또 성격 파탄자 만들지 말고 자,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했답니다. 반복했답니다. 자,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시오. 근데 일단 문제를 딱 보자마자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복이구나. 반복이구나. 몇 번 반복했구나? 4번 반복을 했구나. 근데 일단은 2개 앞면, 2개 뒷면이 나올 그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동전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자, 앞면, 뒷면, 뒷면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4C를 계산해 주는 게 경우의 수에 닿을 거야. 그래서 분모는 어차피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2분의 1로 동일하므로 동전 4개 던져서 16이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거는 그 경우의 수 다시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4C가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했어. 몇 번 반복했어? 4번 반복을 했어. 그래서 그때 x라는 놈은 이항분포, 반복을 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시행횟수 4의 그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면 확률이 얼마일까? 몇 번 반복을 했는가? 그것만 집중해서 구해주시면 뭐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24번 문제 또 한번 볼게. 자, 23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또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함수가 조합의 지수지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정진우 몇 번 했어?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고? 류민우 일어날 확률이 얼마죠? 상률 일어날 확률 얼마지? 야, 내가 지금 물어본 3명 있지? 니네 3명 빼고 누가 모를까 한번 아무나 찝어봐. 상률 일어날 확률 얼마냐고? 아이고, 말 못 알아들어? 진우야, 누가 모를 것 같아? 여기 아무나 찍어봐. 얘네 3명. 동영 모를까? 동영아, 일어날 확률 얼마야? 자, 집중하랬지. 집중하랬지. 자,
볼게. 확률 질량 함수가 조합과 지수지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일 거다.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 시행 횟수는 조합의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80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와 같은 지수의 밑을 보면 확률이 4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1분도 안 됐어. 왜 집중을 못하냐고. 자,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평균 얼마죠? 정준호, 평균 얼마야? 평균 얼마야? 20이고, 너 끝나고 딱 교무실 따라와. 자, 분산 얼마냐? 자, 평균 20에 그거의 6건의 확률인 4분의 3을 곱해주면 자, 15가 이제 분산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의 제곱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확률을 곱하는 행동 자체가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했으니까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근데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었냐면, 자, 분산을 구하는데, 자,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이제 요식을 이용하면, 자, 분산은 이제 15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궁금한 거고, 자, 평균의 제곱인 400을 빼서 계산했으므로 정답은 415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41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8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개수를 이제 x를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려 8개나 지금 현재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구나. 그래서 반복하는 상황이면 니네가 판단할 건 도대체 확률이 얼마고 그것이 몇 번 일어났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고 8개의 동전을 던졌다 했으니까 시행 횟수는 8번이 돼서 그 동전의 앞면의 개수인 x는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8번 했구나.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사실을.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균은, 자, 얘랑 곱한 4가 되게 되고, 그럼 분산은 바로 얼마가 된다? 내가 지금 방금 구한 4에 6건의 확률인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 계산 방법이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또 구하고자 하는 바가, 얘는 좀 전개를 할게.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놈의 기대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고, 그래서 계산하는데 2x의 제곱 더하기 2배 2x에 그 다음 더하기 1, 1에서 뭘 기대해? 상수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1이죠. 원래 뭐 확률을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확률의 합이 1이므로 의미가 없다. 1에서 기대하는 건 당연히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2x를 계산하는 건 아까 4라고 계산했고, 요거 이상과 또 했던 고식 다시 한번 사용할게. 그만큼 많이 사용해. 자, 분산 x는 2x의 제곱에 2x의 전체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시고, 자, 분산이 지금 현재 2. 네. 네가 궁금한 거고, 자, 평균 4니까 빼서 16 넘어가면 18. 자, 그럼 얘가 18. 자, 다 더해주면 20. 얼마야? 20? 23? 27? 아, 여기 2 곱했으니까. 그래서 8에다가 해서 2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내용이 쉬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분산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증명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결론을 알고 보면 이항분포만큼 또 쉬운 단원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 강조하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압정을 1000번을 던지면 뾰족한 부분이 600번 보통 나온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 같은 거지? 뾰족한 부분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뾰족한 부분이 5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을 몇 번 반복했어? 5번 반복을 했는데 4번 이상 나올 확률이 궁금하니까 이건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아닌 거야. 4번 일어날 확률하고 5번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P, 뭐가? X가 4번 일어날 확률하고, 자, P, X가 5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주자는 얘기구나. 자, 그래서 4번 일어날 확률은 5시4. 5번 중에 4번 일어났어요. 자, 5분의 3의 확률이 4번 일어나고,
그 6번의 확률 한 번 실패. 자, 5번 중에 5번 일어났습니다. 자, 5분의 3의 확률로 5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분의 2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거 2개 더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자, 여기는 봐면 알겠지만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